네, 경제브리핑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좀 차분해 보이면서도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고물가 부담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도 세계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회사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 1년 전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부도가 났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는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평가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출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돼 갖고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의 문제가 실물로 전이됐다라는 건데요. 미국 오피스 가격이 1년 새 무려 25%나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도 유사한 공포가 몰아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피스보다는 상가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면은 2018년 말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공실률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25%가 증가했고요. 소규모 상가든 37%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상가들이 공실이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사무실 얻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년째 관리비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51조 원이나 투자를 해갖고 큰 건물을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다가 무산된 거였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하면은 멋있겠죠. 보고는 좋겠지만은 지금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상가 공실률이 높고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는 높습니다.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재개발을 하면서 대충 7, 80층으로 짓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성수 그 재개발 1구역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7, 80층이 아니라 50층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동 현대차 부지에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100층 이상을 계획했다가 지금 50층 아래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하는 희망적인 상황, 왜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과 우리 서민들의 상황하고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자영업자 부분, 이번 명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에요. 그리고 450만 명이라고 하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세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이분들은 전체 소득의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 됐고 이 비율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 지금 거의 4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융위에서도 은행권에서 자금을 받아서 이자를 캐시백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이 얼마나 또한 포퓰리즘이냐면요. 지금 소득 수준별 자영업자 은행 대출을 보면은 상위가 인원 수로 따지면 49%고요. 중위가 37입니다. 반면에 하위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 14명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대출은 신용등급이 높고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대출 받았다고 이자 부담 많다고 모든 보상이나 캐시백을 이분들한테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이 이건 뭐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액도 놓고 보시면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서민들이 보이지 않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작게 잡아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은 지금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서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엇갈린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텝이 엇갈린 정책들은 서둘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모두 받게 됩니다. 총선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깊이 있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